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방에 돌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됐던 50여 개 규제가 오늘 모두 폐지됩니다. 애나하임 디즈니랜드도 오늘부터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용됐던 놀이기구도 점차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면 개방을 맞아서 오늘 150만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백신 복권 추첨이 실시됩니다. 10명을 뽑아 150만 달러씩 지급합니다. 데빈 뉴섬 주지사가 또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드림 베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춤해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역시 추첨을 통해 각종 무료 여행 상품과 경비도 제공됩니다. 1년 3개월 만에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작되지만 완전한 일상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마스크는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공공장소와 사업체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또 마스크 착용 해제는 백신 접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접종 증명서 소지 여부나 접종 확인 절차가 아직 규정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도 곳곳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독립기념일 전까지 전 국민 70%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모두 14개 주가 성인의 70%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숫자가 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주마다 2배씩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북 일부 지역은 인도발 변이의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격리 면제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격리 면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가까운 재외 공간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영상관 등의 업무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폭염이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 쿨링센터 등도 운영됩니다. 온열 질환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이 같은 폭염과 가뭄 그리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산불 위험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력 공급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주제를 두고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 안전성과 중국 견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7년 동안 이었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컬버시티에서 길 가던 아시안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목격자 제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아시아계 남성이 역시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CCTV를 공개하면서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현 사기로 갈 정도의 세대 교체의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달 말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에서 118대 104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서부조 결승에 진출한 피닉스 선즈를 제외한 나머지 3경기가 모두 2승 2패 동률로 팽팽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류현진, 김광현 선수가 나란히 등판합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는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그리고 김광현 선수는 마이애미와의 경기에 등판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 등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기온 9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규제로부터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1년 3개월, 15개월 만입니다. 대다수의 실내 영업 식당들이 최대 수용인원 50%를 유지했고 식당 거리 두기 제한을 두고서 영업해왔는데 이제 이런 것 소용없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식당, 영화관, 헬스장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즈니스 시설들이 실내, 야외 할 것 없이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규정상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당수 한인들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하는 등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재확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정된 직장 내 마스크 규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가주직업안전청 이사회가 오는 17일에 채택할 직장 내 마스크 규정안을 추가 기관의 검토 과정 없이 즉시 시행토록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샤는 지난 3일 직원 중 비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의 규정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이 채택한 규정안을 다시 철회하면서 지난 11일 수정안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수정 규정안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가 미접종 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샤는 이번 주 목요일인 17일에 이 수정안을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원래 투표에서 통과되면 가주 행정법률국에서 2차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 시일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면 재개방. 오늘 그 날을 맞아서 주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150만 달러 로또 상금 오늘 추첨 있죠. 이뿐만 아니라 공짜 여행 패키지도 내놨습니다. 이외에 패스트푸드 업체 등 캘리포니아 경제 개방을 맞아서 다양한 인센티브 축하 행사 오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가주가 경제 전면 개방을 맞아 15일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 10명을 추첨해 1인당 150만 달러라는 거액의 상금을 나눌 예정이라 이목이 모아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스 포 더 윈의 일환으로 공짜 여행이라는 인센티브를 선보이고 오는 7월 1일 추첨을 통해 행운의 당첨자에게 공짜 여행 패키지를 선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추첨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가주민으로 이들에게 애나하임과 LA,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란초 미라지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는 공짜 여행 패키지를 선사합니다. 여행 패키지에는 호텔과 식당, 유원지 시설 이용권 외에 별도로 개인당 $2,000의 여행비도 제공됩니다.
애나하임 여행 패키지에는 디즈니 리조트 내 숙박권과 디즈니랜드 리조트 입장권, $500 상당의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선물권이, LA 패키지에는 LA 라이브의 JW 메리엇 LA 호텔 숙박권과 레이컬스 게임 입장권,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입장권 등이 포함됩니다. 팜스프링스 여행 패키지에는 리츠칼튼 란초 미라제 숙박권과 80분 스파 이용권 등이, 샌디에고 패키지에는 카마라타 리조트 호텔 5박 숙박권과 설프 레슨, 샌디에고 동물원과 시월드, 레고랜드 입장권 등이 포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패키지에는 호텔 니코 샌프란시스코 5박 숙박권과 고급 식당 디너 패키지, 자이언츠 베이스볼 게임 입장권 등이 포함됩니다. 패스트푸드 체인도 가주 경제개방일을 기념해 15일 백신을 접종받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타코벨은 15일 프리 비프 타코를, 치폴레는 프리 토핑과 사이드 서빙을 제공합니다. LA 클리퍼스와 스테이플스 센터팀 LA 스토어는 15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15% 할인을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전역이 오늘 경제적인 전면 재개방에 들어가면서 LA 지역 곳곳에는 축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먼저 LA 한인타운에 가까운 대표적으로 유명한 식당 랭거스 레스토랑이 그동안 중단했던 실내 식사 서비스를 아침부터 재개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리본 커팅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LA 대표 샌드위치 샵으로 LA 한인타운 인근 칠가와 알바라도에 위치해 있는 이 식당은 한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이 랜드마크 식당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시작되는, 지금 막 시작됐겠습니다, 리본 커팅 세레모니에는 마이크 포이서 LA시 검사장과 마이클 무어 LAPD 국장도 참석하게 됩니다. 또 오늘 낮 1시부터는 LA시청 앞 그랜드팍에서 코로나 제한 조치 해제 행사도 개최됩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다수 이 정치적인 인사들이 참석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지난 1년 이상 기간 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리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Lakers Savings Deli, this is the man himself, Norm. Frank, let's talk to you for a sec before we talk to the Jefe. We were talking earlier. You've worked.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하루 동안 LA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전면 재개방 관련 행사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 7시 10분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LA 다저스에서는 홈 경기도 열립니다. 주세요. We cry. How is it seeing your work family again? Oh, it's great. I can't wait to see our family, guest family as well. 네, 방금 전에 이 소식 전해드릴 때 이 소리가 계속 나왔었죠. 이 랭거스 샌드위치 샵이 방금 전에 리본 커팅 행사를 가진 현상은 KTLA를 통해서 잠시 연결해봤습니다. Can I give you a hug? I think we're allowed to do this now. Thank you. Appreciate you. Okay, we're going to talk to Norm. 74th anniversary, as Frank mentioned. 소식입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 이 애나하임 디즈니랜드가 일단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착용을 요구하지, 백신을 맞은 입장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방문객들을 그냥 믿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과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실내와 모든 놀이기구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놀이공원 통행용 버스와 모노레일, 곤돌라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LA시 의회는 오늘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 사무실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직원 1명씩과 함께 시의회 회의장 출입이 오늘 드디어 허용되는 것입니다. LA시 의회는 지난해 3월 17일 행정명령이 발동된 날부터 대면 회의를 중단하고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 오다가 오늘 대면 회의를 재개하게 됩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이 이제 약 3주 정도 남은 가운데 LA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미국 전체가 재개방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나흘 연속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게 됨에 따라 지난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인파가 북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염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잔슨앤잔슨을 맞는 경우 20일까지는 백신을 맞아야만 7월 4일 100% 효능이 생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접종을 2번 해야 하는 파이자 바이온텍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경우에는 이미 7월 4일 100% 백신의 효능 얻기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접종을 하게 되면 7월 4일까지 모두 마치지는 못해도 한 번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와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자 유럽연합은 7월 1일부터 27개 회원국을 오갈 때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표준 백신 여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표준 백신 여권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LA타임즈는 유럽연합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접종 정보를 담은 표준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표준 백신 여권 개발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백신 여권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공은 이제 각 주정부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확보해 두고 있지만 이를 디지털 작업으로 전환할 업체를 아직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14개 주가 성인 70% 이상에게 백신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맞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50개 주 중 14곳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최소한 한 번 접종시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인용해 뉴욕주가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니아, 볼몬트, 워싱턴주 등 이미 이 목표에 도달한 주에 새롭게 합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물론 주는 아니지만 수도 워싱턴 DC도 70%의 목표를 이미 채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14개 주는 모두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던 주입니다. 반면 당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 중에서는 이 비율이 65%를 넘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당파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픈 이정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약 60만 명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오늘 현재 59만 9,943명입니다. 오늘 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오늘 예상되고 있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이나 더 높아지면서 LA 다운타운 90도를 웃돌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내려앉겠지만 기록적인 폭염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 불볕더위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집니다.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6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7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6도, 73도, 해안 지역은 78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 힘을 듭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복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분석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8%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급한 1인당 $1,400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3월 소매 판매가 급증한 이후 가계 소비 지출이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각종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재개되면서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소비 대상을 옮기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러니까 거의 집안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던 소비자들이 경제 재개방이 차츰 이루어지면서 가계 저축을 주로 상품 구매에서 이제는 서비스 분야 지출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분야 지출, 식당, 여행, 숙박 이런 곳입니다. 실제로 5월 소매 판매 중 레스토랑 매출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 숙박 등 다른 서비스 부문의 소매 판매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역시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지난 17년에 걸쳐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타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 미국 정상회의를 하기 앞서 이번 회동은 항공기에 관한 돌파구와 함께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며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날 브뤼셀에서 양측이 5년간 이번 분쟁의 중심에 있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관세는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예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상업항공기 산업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두고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측의 관계를 경색시킨 무역 갈등의 한 부분을 끝내는 것이자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인 도전을 야기한다라고 중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을 우려한다며 중국의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를 포함해 국제 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내일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도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YTN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신장 인권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해 냉전식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 미 해군 항모 전단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순양함과 구축함을 이끌고 비행작전과 해상 타격 훈련에 나선 겁니다. 미 해군은 일상적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함께 맞서면서 협력을 키워왔던 러시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관변 매체는 주중 러시아 대사에게 미중 간의 전쟁이 나면 어느 편에 설지 대놓고 물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중국과 가깝다면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결정적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중국 편에 설지 중국도 러시아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국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지 문의 전화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 절차에 대한 궁금증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국보건복지가 13일 미주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7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격리면제서 신청은 제외공간에서 접수한다고 밝히면서 LA 총영사관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14일 자가격리 면제 소식을 언론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출입국 담당 영사는 주 한국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은 뒤 공관에서 조속히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현재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위한 사전 예약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교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카드와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놓도록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남가주 경제단체들과 연대해 한국 정부의 미주 동포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가주의 경제 개방과 때를 같이해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소식을 듣게 돼 한인 상공인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한 LA 한인상의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기업인들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자가격리 면제 내용의 홍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보다 좀 더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서류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한국에서 일치에 관해서도 굉장히 2주 면제지만은 엄밀한 면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2주 동안에 어디에서 어디 가고 어디에서 계약을 맺고 어디에서 뭐를 한 다음에 그 외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업인들의 비즈니스차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웹사이트는 www.kita.net, 한국 전화번호는 1566-8110번입니다. 타운 내 여행사도 여름을 맞아 모국길이 트이면서 반가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푸른투어 측은 자가격리 면제 조처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모국행 항공권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백신을 맞으셨다는 어떤 서류 있죠? 그거는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죠. 가족관계 증명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서류로 이제 필요하니까 한국에 이제 자가격리가 안 해도 되는 그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사에 따르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문의하는 한인들은 대개 40, 50대의 중장년층으로 7월부터 10월에 걸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조처로 1년 넘게 모국 방문이 가로막혔던 한인들의 가족 친지 방문,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 여름과 가을 모국행 러시가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미국 내 보복 여행 수요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일일 인원수가 팬데믹 기간 중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통보안청 TSA는 지난 주말 동안 하루 평균 2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16개월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코로나 백신 효과와 자가격리 완화 조치, 또 경제활동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들도 항공편을 증편하고 호텔과 리조트를 포함한 여행 비즈니스도 매우 바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 자동차 렌탈 비용도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LA시 공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료 점심이 제공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썸머 푸드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LA시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시기 동안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선착순으로 1인당 한 세트의 무료 점심 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점심은 투고박스로 진행되며 학부모가 자녀 1명당 1개씩 픽업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지급됩니다. 무료 점심이 제공되는 공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 818-346-2700, 818-346-2700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laparks.or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주 들어 화씨 백사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와 아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기온이 11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몬타나, 와이오밍주도 오늘 낮 최고 기온 106도까지 올라서 종종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도 어제 낮 최고 기온 97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기상 전문가들은 특히 펄펄 끓는 도로와의 접촉으로 인한 화상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경우에는 전력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한파로 인해 대정전 사태를 겪었던 텍사스주에서는 2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폭염에 따라 가동을 멈춰 주 관리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 서부 지역을 강타한 가뭄 와중에 닥친 이번 캘리포니아의 폭염은 미 전력망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산불 위험 들으신 대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산불 시즌이 닥칠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남가주 소방당국이 세계 최대 소방헬기 2대를 도입합니다. 오늘부터 180일간의 산불 비상태세에 돌입해 대처에 나서기 위해서 소방헬기 2대를 도입했다라고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보잉사의 소방헬기는 한 번에 최대 3,000갤런의 물이나 방화제를 탑재하고 진화 작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공군기지에서 세계 최대 친욱 소방헬기가 공개돼 시험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주택 건축 시에 일정 비율의 입주자나 방문자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 캘리포니아 건축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주택 건축은 물론이고 재건축 프로젝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요충지에서 0.5마일 이내 아파트나 콘도 같은 거주지나 상업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소한의 주차 요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로컬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지역 환경가들과 일부 로컬 정부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이 버클리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세크라멘토 같은 일부 로컬 정부 등은 건물 신축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최소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해 왔습니다. 다른 로컬 정부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고 환경가들도 아파트나 상가 건축 시에 주차장을 없앤다면 차량 이용률이 줄어서 일산화탄소 같은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 상정을 환영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환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베벌리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인근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에마드 파시 모아와드라는 이 치과 의사가 체포됐습니다. 모아와드는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9명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건의 성적 학대, 3건의 성폭행, 1건의 성폭행 미수 등 14건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양한 연령대 환자로 모아와드는 경찰에 신고할 것 같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여성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1 한글학교 비대면 교사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수 목적은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와 한글학교 뿌리교육 역량 제고, 또 한글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 또 상호 네트워크 구축이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나 연수 후 상당 기간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할 예정인 교사, 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의 정부 파견 근무자와 교육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흡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의료진과 보건국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 버지니아 최초의 아시안 주 의원이 탄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버지니아 최초의 한인 여성 의원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됐던 버지니아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여성 아이린 신 후보가 주 하원 86지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현역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만큼 오는 11월 본선은 오히려 힘들지 않고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업무 복귀 지원을 위한 Return to Earn 그랜트 프로그램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직원에게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카고 인근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어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 북부인 록튼의 산업용 유화제 제조업체인 캠툴 공장에서 어제 오전 7시경 폭발음과 함께 큰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인근 지역 40여 개 소방대와 응급구조대가 총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경찰서장은 밝혔습니다. 현재 최소 3개 학교의 학생들도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에 모여있던 한 시위대에 갑자기 차량이 돌진한 것인데요. 시위대는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윈스턴 부지 스미스와 관련해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집회를 밤늦은 시간까지 벌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코인 런드리에서 근무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시비가 붙은 손님 일가족을 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테네시주 지역방송에 따르면 테네시 내슈빌 경찰은 지난 13일 30살의 김모 씨를 3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톰슬레인에 위치한 코인 런드리에서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부부와 8살 여아 등 일가족에게 소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전면 재개되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는 대부분 주정부 지침을 따르지만 엄격한 완화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요양원, 쉘터, 교도소 등 바이러스 위험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야 하고 의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면제 서한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24일 목요일부터 리바이스 대형 백신 접종 센터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률이 10만 명당 2건 이하가 발생하고 있고 12살 이상 주민 80%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는 등 코로나 상황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 시애틀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구직 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개의 일자리에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구직 문의를 의무화한 조치를 7월 4일부터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자 지난 봄 구직 활동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의 이상가뭄 현상이 이어져 올여름에 극심한 산불 피해가 우려되자 주정부 소유 관림 410곳에 불이 나자 주정부 당국이 산불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 토지관리위원장은 산불이 벌써 410곳에서 발생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기록이라며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앞으로 2년간 산불 예방을 비롯해 진화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약 1억 3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클리퍼스가 2연패를 당한 뒤 2연승을 거두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에서 클리퍼스가 118대 104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2승 2패 이제 균형을 맞췄는데요. 카와이 레너드가 31득점, 폴 조지가 31득점, 두 선수가 62득점을 합작하면서 유타 재즈를 물리쳤습니다. 유타는 도노번 미첼이 37득점으로 6경기 연속,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6경기 연속 30득점을 올렸지만 아쉽게 유타 쪽에서는 아쉽고 클리퍼스로서는 잘 됐죠. 네,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 클리퍼스와 유타 재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피닉스 선즈가 서부적 결승에 오른 상태인데 이 외에 애틀란타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 등이 모두 2승 2패로 현재 팽팽하게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가 투수들의 이물질 사용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류현진 같은 한국 투수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류현진과 김광현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등판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4년 파인타르가 적발돼 퇴장당한 피네다. 2년 전엔 기쿠치가 모자층에 이물질이 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I don't know if that's clear, but Pointer, and again, I think a lot of pitchers do it. 최근 부정투구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엔젤스 구단 직원이었던 하킨스의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폭로의 대상이 게리 콜과 벌렌더, 슈어저 등 거물급이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특히 콜은 부정투구 관련 질문에 쩔쩔매며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And have you ever used spider tap while pitching? I don't know. I don't know if I don't quite know how to answer that, to be honest.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다음 주부터 선발 투수는 경기 중 2차례, 구원 투수는 1차례 이물질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적발되는 선수는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류현진과 김광현도 등판할 때 이물질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달 초부터 전체 투수의 67.2%나 회전 수가 감소해 부정투구 의혹이 더 확산되는 상황. 메이저리그를 뒤흔들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사무국의 조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유로 2020에서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덴마크 대표팀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병실에서 미소를 지은 채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린 사진과 글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준 다정하고 놀라운 인사, 메시지 너무나 감사하다. 나와 가족에 큰 힘이 되어야 됐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받아야 할 검사가 있지만 괜찮다라고 상태도 설명했습니다. 에릭센은 핀란드와의 경기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5개월, 1년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완전한 정상이라기보다는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생활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미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 한인사회는 옐로우 등급 안에서 부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조금씩 정상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식당 실내 식사, 야외 운동, 실내 운동 얼마 전부터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수용 인원 제한 없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쁘신 분들은 바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게 짜증나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 여기저기 고성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욕설 난무하는 장면 요새 정말 자주 봅니다. 짜증나시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때가 엊그제인데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끼리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창피한 모습입니다. 모두 다 힘든 시간 지나왔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웃는 얼굴, 웃는 한인사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